자, 반가워요.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개념센 페이지 86쪽. 페이지 86쪽.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활용을 준비할게요. 근각계수와의 관계, 근의 공식,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근의 공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근의 공식이라는 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올 거고, 두 번째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형태를 띄고 나오겠죠. 근데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의 차이점은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안 돼.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이라고 생각해 볼게. 루트 0은 그냥 0이죠.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b 빼기 0이나 똑같은 값을 말하고 있겠지.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루트 안에 붙잡혀 있는 값이 0이면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의 크기가 어때요? 똑같게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0이잖아. 그러면 어떤 숫자에 플러스 0을 하나 마이너스 0을 하나 값이 똑같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의 값이 어때요? 똑같은 모양이겠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중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루트 안에 붙잡혀 있는 숫자가,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이 다른 값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루트 음수가 써있죠. 우리가 루트 음수는 실수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실수근은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근의 공식에서 특정한 루트 안에 붙잡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루트 안에 붙잡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면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의 값이 똑같죠. 우리가 이런 거를 중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중근을 조금 풀었으면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걸 중근이라고 표현해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라면 실수근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없다라고 써있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허수에서 두 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 실수근은 없다. 그럼 허수근은 있다는 소리야. 근데 허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겨울에 배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요 루트 안에 붙잡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파악해줘요. 서로 다른 두 개인지
서로 같은 두 개, 즉 중근인지 아니면 실수근이 없는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판별식이라고 불러서 기호로는 대문자 D라고 써요. 그러면 여기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0이라고 써볼게.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내가 질문을 실근이 몇 개게라고 질문을 했어. 그러면 실근의 개수 파악을 할 땐 그냥 판별식으로만 판단하면 될 거야.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에 있는 게 a 자리에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게 b 자리에 있는 거고 얘를 c 자리라고 부르는 거야. 숫자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 b 자리에 얼마 써 있어요? 4, 4, 16 빼기 4 a 자리에 c 자리에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16 곱하기 얘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0이에요? 음수겠죠. 판별식 D가 음수가 나왔죠. 그럼 이 녀석은 어쨌든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올 거야.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인지 서로 같은 두 개인지 아니면 아직 배우지 않은 허수 부분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두 개인지 판단을 하는 건데 D가 음수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중학교 한정으로는 어떻게 써야 돼? 실수근이 없다. 없다. 실수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요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이 판별식은 윤서가 외웠던 식의 일부분이라고. 괜찮습니까? 네. 그럼 판별식은 받아들이기 편하죠? 좋았어. 그럼 문제로 확인해 볼게. 첫 번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쓰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중학교 한정으론 방정식을 실수 부분에서만 찾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허수까지 찾아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1번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6은 0이다. 직접 구할 수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직접 구하기 힘들면 어차피 질문이 실수근의 개수만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그냥 판별식을 적용시키면 되겠어. 오케이?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요 숫자들 다 마킹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4 플러스 28이라는 숫자는 양수죠. 그럼 판별식 D가 양수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개? 2개라고 써야 돼. 근데 저 판별식이 어디서 나온 식이에요? 근해 공식에서 나온 식이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근해 공식은 버전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B가 짝수일 땐 짝수 근해 공식을 쓰잖아. 지금 여기에 B 자리에 숫자가 2죠. 그럼 짝수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럼 근해 공식을 한번 오리지널 쓰고 짝수를 써볼게. 오리지널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걸 우리가 d라고 부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짝수근해 공식을 써보자. 짝수근해 공식. 짝수근해 공식 식이 뭐예요? 짝수근해 공식 식 a분의 마이너스 b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자리에 있는 값의 플러스 요 자리에 있는 값이 양수면 2개, 이 자리에 있는 값이 0이면 1개, 이 자리에 있는 값이 음수면 0개. 오케이? 그럼 선생님 이걸로 생각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짝수근의 공식. 그래서 기호로는 4분의 D라고 써요. 오케이? 4분의 D라고 쓰고 짝수근의 공식이라고 짝수 판별식. 그래서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양수가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오리지널 판별식으로 써도 되는데 짝수라면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짝수 판별식을 써도 무방하다.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서 4분의 D라고 쓰는 건데 왜냐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써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이게 4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AC여서 4로 묶어내면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D니까 짝수 D는 4분의 D라고 표현을 합니다. 4분의 D는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부른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4분의 D라고 표기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올 수 있겠어? 어렵지 않죠? 알고 있는 식에서 일부분이 특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인지만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녀석을 뭐라고 불러요? 판별식. 그래서 D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너 눈이 왜 또 그래? 오늘 학교에서 부정사고가 해가지고 그게 핑계예요? 아니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에. 그래서 얘는 B자리에 있는 게 홀수야 짝수야? 홀수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써야 돼. 그래서 오리지널 들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5 마이너스 D가 음수가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 몇 개라고 써야 돼? 0개라고 써야 돼. 3번 가볼게요. 8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n 그러면은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 개? 2개라고 답을 할 수 있겠다. 4번 가볼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은 0. 얘는 가운데 있는 b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얘는 얼마예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 1개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판별식이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은 짝수 판별식 윤서야 뭐라고? 짝수 판별식 B 절반 A 제곱 마이너스 A. 네. 이게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 아시겠죠? 자, 넘어가서 예제 2번 가볼게.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8은 0의 근이 다음과 같을 때 k의 범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2번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자, a 자리에 얼마 써 있어? b 자리에 얼마 써 있어? c 자리에 얼마 써 있어? c 자리에 얼마 써 있어? 네, k 플러스 8이라고 써 있죠. 정신 차려. 그럼 첫 번째로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 즉 D가 양수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중근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D가 0이다. 3번 질문이 뭐야?
그네 같지 않는다. D가 음수다. 어쨌든 판별식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판별식을 써볼게. 근데 D 자리에 있는 숫자가 짝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D를 써야 돼. D라는 녀석이 B제곱 마이너스 4A C라고 써있죠. 정리를 조금만 해볼게. 정리를 하면 25 마이너스 4K 빼기 32라고 써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4K 빼기 얼마야? 7. 이게 D인데 1번의 답은 얘가 양수란 소리죠. 그래서 착착 K가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다. 마이너스 4K 빼기 7이 0이라고 써 있는 거죠. 즉 4분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다. D가 음수라고 써 있으니까 마이너스 4K 빼기 7이 음수라고 써 있는 거죠. 착착 K가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괜찮아? 또 엄청 쉽죠? 우리가 지금 페이지 86쪽 개념 33번에서 뭐를 배웠어? 판별식 D를 배웠어. 실근이 2개인지 하나인지 0개인지를 찾는 거. 판별식 D를 배웠습니다. 쉽지? 엄청 쉬워. 자, 그리고 페이지 87쪽 가볼게. 방정식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방정식을 구하는 건 늘 했던 거야. 봐볼게. x-2, x-3은 0이라고 써 있어. 그럼 이때 근이 뭐랑 뭐예요? 2랑 3이야. 그럼 질문을 바꿔서 해볼게. 근이 2랑 3이야. 방정식의 형태를 잡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잡아야 돼? x 빼기 2랑 x 빼기 3은 0이다. 라고 쓰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왜 A를 꼭 써줘야 돼?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2 써 있어도 근이 2랑 3이고 요 자리에 7이 써 있어도 근이 2랑 3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앞자리에 A를 좀 표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요게 포인트야. 알겠지?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알려줬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3번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를 잡으십시오란 얘기야. 근데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4라고 써 있고 X제곱의 개수 즉 A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써 있어. 그래? 근이 마이너스 1과 4래. 그럼 기본적으로 형태를 어떻게 잡아야 돼? 기본적으로 형태를 어떻게 잡아야 돼? 다시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얼마를 써야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쓰는 게 일단 기본이야. 그럼 요 자리에 있는 값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담당하고 있겠죠. 이해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요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쓰면 되겠다. 뭐 표기법상의 이유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가 0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다. 요 형태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너 어머니한테 오늘 전화해야 되겠다. 너 몇 시에 자요? 스카니아 지금 오후 4시, 5시 반이 졸릴 시간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밥 먹어야 돼요? 네. 왜 졸려? 자라나는 청소년이
에너지틱 해야 되는데. 응? 자, 2번 가볼게요. 3을 중근으로 갔는데,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즉 a가 1이래. 자, 중근은 언제 갖고 있어? 중근이라는 건 언제 중근을 가져? 완전 제곱식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x-3의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중근을 갖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자리에 써 있는 값이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1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즉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0의 형태를 띠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유제 3-1번만 해볼게요. 3-1번. 네, 1번. 3-1번에 1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 아, 영어를 안 했구나.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영어를 해야 되구나. 자, 방정식은 무조건 등식이어야 돼. 뒤에다가 는영을 쓰지 않으면 방정식을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식을 쓴 거야. 부탁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방정식 풀 때 는영 꼭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 네가 그거 별거 아니니까 빼고 써도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잖아. 그것 때문에 틀려.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땐 그 생각을 할 수 있냐 없냐 싸움인데, 표기법상 이거를 생략하고 풀면 무조건 틀리게 될 수밖에 없어.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써요. 알겠지? 그래. 문제 번호 4번에 혈내근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 볼게요. 이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어쨌든 근은 근의 공식을 쓰면 형태가 나오겠죠. 그럼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이거를 조금 보기 편하게 써볼게. 이거 이렇게 하트로 써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는 2분의 1 더하기 7이 이렇게 쪼개서 그냥 2분의 1 더하기 2분의 7로 표기할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럼 얘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1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 있는 거야. 하나가. 그 나머지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를 썼으니까 이번엔 빼기 2a분의 1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형태를 띠고 있겠지. 근데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3이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2a분의 1이 뭐 2야.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7이래. 그러면 요 첫 번째 근이 3 플러스 2루트 7이죠. 그 밑에 있는 근은 3 마이너스 2루트 7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두 개가 꼭 짝으로 등장을 하겠지. 그렇죠? 하나는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야. 오케이? 그런 것처럼 2차 방정식 ax의 제곱 bx 0에서 하나의 근이 a 더하기 어떻게 써있냐 표기법이. 이거 똑같이 써야지. p 더하기 q 루트 m이라고 써있대. 그거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윤서한테. 윤서야, 그럼 두 번째 근의 형태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P 마이너스 Q 루트 M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은 근을 짝으로 갖고 있어. 모양상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랑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d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루트 안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뀌어 나와야 되는 거야. 루트를 품고 있는 쪽에 부호만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2차 방정식의 태생적 근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짝, 양말을 우리가 한 켤레, 두 켤레, 신발을 한 켤레, 두 켤레, 짝을 이루고 있는 거를 켤레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것도 2차 방정식은 켤레근을 갖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모르는데 그냥 문제에서 그냥 하나의 근이 2 빼기 루트 3을 가지고 있대. 그럼 윤서 머릿속에서 나머지 하나의 근의 형태가 2 플러스 루트 3의 형태를 띠고 있겠군!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게 그래도 하나의 꼭 지켜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A, B, C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개수라고 부르죠.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켤레근을 갖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켤레근을 선생님 그러면요. 유리수는 자연수, 정수 합쳐서 유리수라고 부르죠. 유리수 밖에 있는 수를 뭐라고 불러요? 네, 무리수라고 불러요. 개수가 무리수로 갖고 있으면 켤레근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켤레근을 갖는다라고 말을 못 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체크를 해야 돼. 자연수는 유리수입니까? 오케이. 정수는 유리수예요? 오케이. 분수도 유리수죠? 오케이. 그러니까 개수가 자연수, 정수, 분수라는 건 소수도 분수로 표현을 가능하니까 그럴 때에는 켤레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루트 3이라든가 루트 7이라든가 무리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켤레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문제 번호 4번 가볼게. 4번에 1번.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한 근이 첫 번째 근이 2 루트 2라고 써 있습니다. 가로 열고 a, b는 유리수이다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얘가 켤레근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로 1번 두 번째 근의 형태는 어떻게 띄고 있을 것 같아? 2 어떻게 쓰고 있을 것 같아? 그렇지. 플러스 루트 2의 형태를 띄고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 A랑 B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 두 개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요? X 마이너스 첫 번째 근 X 마이너스 두 번째 근 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럼 보기 편하게 써줄게. 는영 꼭 써야 돼.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a랑 b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를 여기를 잠깐 내가 a라고 읽을게.
여기를 잠깐 b라고 읽을게.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x 더하기 ab는 0의 꼴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요? 두 근을 합해. 두 근을 합해.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 그러면 a라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지. 그래요? 두 근을 그냥 곱해. 그러면 b라는 개수를 구해낼 수 있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4.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a야.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가 a라고. 아, 마이너스 4. 자, b는 두 개를 곱했어. 이 두 개를 곱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 두 개를 곱해. 형태가 마치 뭐로 보여야 돼? 그렇죠. 얼마? 그렇죠. 2. 아, 좀 되네. 응, 그래. 이 돼야 되는 거야. 2주 전보다 네가 똑똑해졌어. 2주 전에 넌 합차를 몰랐잖아. 그리고 2주 전에 넌 합차를 물어보면 잠깐만요. 하고 답을 했어. 역시 숙제의 힘이죠, 이게. 자, 그럼 합차는 네임드잖아. 네임드는 잘 나와. 잘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해야지. 많이 할수록 더 익숙해지고 익숙하니까 자신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면 또 나와도 어렵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1학년 때는 그 1학년이 중2를 말하는 거니? 네. 그 기말 중학잖아요. 네. 네, 수행평가 있잖아요. 그때 수행평가 준비 안 해요? 수행평가요? 혹시 네가 1학기를 생활해 보면서 수행평가가 혹시 어려웠니? 네? 그렇죠. 아, 그렇네. 네, 어렵지. 그러니까 네가 느끼기에 이게 어려운 수행평가면 준비를 해가야지. 왜?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만점을 맞는다는 전제가 깔려야 돼. 내가 수행평가를 틀렸다? 이거 말이 안 돼. 근데 네가 1학기를 생활해 보면서 수행평가가 어려웠어? 그럼 그 어렵지 않은 수행평가를 혹시 준비까지 해야 됩니까? 아, 물론 하면 좋지. 그럼 더 쉬워질 거니까. 너의 선택에 맡길게. 근데 그거 어차피 20분만 다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2학년 1학기가 진짜 어렵대요. 2학년 1학기가 어렵다고요? 네, 수학생이 그랬어요. 진짜 좀 어렵게 될 거. 3학년 1학기가 더 어려울걸? 아예 같은 걸로 조건으로 받은. 고등학교 1학년이 더 어려울걸? 그 당연한 얘기야. 학년이 올라갔을 때 당연히 어려운 걸 배우지. 그러니까 이거야.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차.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차구나. 놀라는 거야. 그런 거야. 네, 너무 긴장하지 마. 한 단 넘겨. 자,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세요. 글을 읽고 식을 세우세요라는 뜻이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걸 x값으로 놓겠다. 그거만 잘 생각해요. 자, 문제 번호 5번 가볼게.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 연속하는 두 자연수. 자, 그럼 우리는 연속하는 두 자연수면 이게 연속하는 두 자연수죠. 네. 힌트가 뭐예요? 곱했더니 이 두 개를 곱했더니 156이다. 식을 세운 거야. 그쵸? 이 식을 세운 거지. 아, 그렇네. 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56은 0. 이게 2차 방정식을 세운 거야, 네가. 문제를 읽고 내가 구해야 되는 둘 중에 작은 자연수, 즉 x를 구해내세요라는 뜻이니까. 괜찮아요? 얘가 인수분해가 13하고 12로 됩니다. 156은 외워. 자주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156은 12, 13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익숙해진 거야. 풀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개수 맞추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결정해 줄 수 있어야지. 즉 x가 얼마? 12 또는 마이너스 13이라고 쓸 건데 자연수라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13은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지 자연수라고 안 부르죠. 그래서 최종적인 질문의 값은 얼마? 12가 되겠다라고 세우는 거야. 근데 자연수가 아니구나. 두 자연수 중 작은 수를 고르세요. 뭐 둘 다 고르려고 하면 10이랑 13이겠지. 연속하는 두 자연수니까. 이것도 빼주면. 할만해? 네. 그래. 하나 6번도 해볼게. 또 잘못했어요. 다행이다. 사탕이 117개 남는 것이 117개를 남는 것이 없이 몇 명의 학생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받은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4개만큼 적다고 할 때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 자, 1인당 사탕의 개수가 사람보다 4개가 적대. 그래요? 이때 사탕을 받은 학생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학생을 구하는 거니까 학생을 x로 둬야 되겠지. 그러면 한 명당 받은 사탕을 우리가 얼마로 둬야 돼? 그렇지. x 빼기 4.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사람 곱하기 받은 수가 117개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6이요. 괜찮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17 0이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117, 73, 79, 139. 요 7이라는 건 뭐 등장하는 수가 몇 개 없어. 39, 27 뭐 이런 식으로 뒤에 3하고 9랑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절하게 숫자 몇 개 집어넣어 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빼기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x라고 하는 사람 수는 9 또는 13 또는 마이너스 9인데 사람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죠. 13만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윤서가 5-1번과 6-1번 두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엄청 쉬웠잖아. 5-1번과 6-1번도 엄청 쉽겠지. 허리업. 요즘처럼 들으면은 사탕이 아니라 탕후루라고 써야 되나? 맞아요. 탕후루, 야, 탕후루 117개면 엄청 비싼데? 샤인머스켓 탕후루가 4,000원이잖아. 진짜 맛있어요. 살도. 우리 딸이 좋아해. 다른 건 3,000원인데 샤인머스켓만 4,000원이야. 파인애플도 4,000원이고 이 집은 4,000원이요. 우리 집 앞에 탕후루 집이 2개가 생겼어. 헐. 그러니까 단지 정문에 하나 생기고 단지 후문에 하나 생기고. 헐. 저 한국까지 와야 돼요. 진짜 제가 지금 못 먹겠어. 그래서 아주 지뢰밭이야. 피해 다녀야 돼. 보이면 들어가. 우리 딸이 아직 경제관념이 잡혀있지 않아가지고. 이 값어치를 넌 한다고 생각하냐? 무슨 얘기를 탕후루 하나에 4,000원이야. 이게 맛있긴 해. 적절한 가격이야? 솔직히 알죠. 좀 비싸죠? 5알 쓰는데 하나에 800원이에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냥 사가지고. 근데 샤인머스켓 한 송이가 비싸. 샤인머스켓 한 송이가 비싸긴 해요. 우리 딸은 앉은 자리에서 2송이 먹어요. 한 송이 먹으면 다 먹은 다음에 뭐 먹을 거 없냐고 쳐다봐.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자꾸 너한테 우리 딸 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식세 이런 건 이제 뭐 이제 금방이죠. 읽으면서 써줄 수 있어야 돼. 좋아, 좋아. 물론 이게 7번, 8번, 9번도 읽으면서 써줘야 되지만. 왜 저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죠? 아니 338은 너무 나와요. 338이요? 네. 338이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럼 잘 인수분해 해야지. 338? 338이 왜 나오지? 야 오늘 C를 나오는데. 5-1에서 338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에? 응? 338이 나올 수가 없는데? 행복한 지각에서 X랑 X 플러스 2를 했다고. 아, 2로 나눠야지. 네, 2로 나눴어요. 2로 나눴어? 야, 2로 나눴는데, 한쪽을 안 나눴어요. 야, 304.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잖아. 정신 차려. 참 깼다며. 사실 아직 다 안 깼어? 알겠어요. 예. 그래, 168이지. 12 곱하기 14. 아, 그렇지. 네, 1차항의 개수를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야지. 결정했네. 그래서 x값이 얼마야? 12 또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 가로 열고 두 수는 자연수이다라고 써 있잖아. 14. 아니, 네. 자연수래. 그러니까는 12 또는 마이너스 14 중에서 마이너스 14는 탈락이 돼야지. 근데 어차피 여기가 플러스. 너 인수분해 똑바로 안 해? 나가. 야,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더해서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가 12로 근을 갖는 거고 플러스 14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지. 그래, 이게 이제 방정식인 거야.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하는 x값은 얼마야? 12. 12. 그러니까 첫 번째 x는 12. 두 번째 수는 얼마겠어? 12 더하기 2, 14. 14. 그렇게 구해야지. 아. x가 10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두 수는 12랑 14. 자, 7번 가볼게. 여기 봐. 뭐 잠시만요. 싫어. 저 옆에 601번인데. 이거 숙제로 해. 보니까 그 5번, 6번은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자, 살짝 변형된 거야. 네. 자, n각형의 대각선의 수는 n각형이 있대. 대각선의 수는 그 공식 2분의 n-3이라고 써 있네. 그래요?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중학교 언제가 배워요? 근데 까먹었어. 다시 그래서 알려줬네. 그래요.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 식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구나. 만들었었어요. 2분의 n 저도 2분의 n 빼기 3을 한 번도 기억해 본 적은 없어. 왜? 나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값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도 조만간 이렇게 외우고 있을 거야. 저거 앵글슨 저거 결승만 다 까먹었네. 아, 그래. 그래서 알려줬잖아, 문제에서. 만드는 거구나. 여기 만들어져 있어. 근데 아마 너는 이렇게 알고 있을 거야, 조만간. 어쨌든 요건 고등학교 때 쓰는 스킬이니까.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배우는 게 많아요? 지금은 해도 생각을 해봐.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다고? 저거 중학 1학년. 네, 배웠잖아. 네. 고등학교 때 다시 갖다 쓰는 거야. 그럼 만약에 네가 공부 잘 해놨다면 고등학교 때 배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근데 까먹을 거야. 그냥 다시 가르쳐 주는 거야. 얼마나 친절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야, 고등학교에서. 근데 그거를 집약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좀 많이 배운다라고 느끼는 거지. 착실하게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하는 건데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3 문제인데 이게 고등학교 때 그대로 쓰여. 근데 중3 때 공부를 안 하면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거고, 중3 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공부하는 양이 조금 주는 거고. 설득이 돼? 네. 대각선의 개수는 2분의 n, n 빼기 3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각선의 개수가 27개가 되는 다각형의 몇 각형입니까? n을 구하라는 소리죠. n각형이잖아. 몇 각형입니까? n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식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까? 정리해볼까? n제곱 빼기 3n이 54겠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3n 빼기 54 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자, 54는 뭐랑 뭐로 약분이 돼? 54, 69, 54 69 뭔 소리야, 이게 왜 완전 제곱식이야. 그냥 인수분해지. 아니 6, 9 하니까. 아. 음수는 사실 뭐 마이너스 육각형이다 이런 건 없잖아. 육각형이다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7번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8번도 하나 해볼게. 내가 푼 거 쓰지 마. 네가 풀어. 자, 지면에서 쏘아 올린 물로켓이 T초의 지면에서의 높이가 60T-5T의 제곱입니다. 이 물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몇 초 후 일입니까? 자, 지면에서 물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높이에 해당되는 시기야. 그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얘가 올라갔으면 떨어지겠죠. 근데 설정값상 이 녀석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똑바로 올라갔다가 그냥 똑바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았지? 자, 그러면 최종적인 질문이 뭐야? 몇 초? 떨어지는 그래. 그래.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개념은 높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건 높이가 0이다.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높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0이요. 그 소리인 거야. 그럼 높이가 0이네. 식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5t로 묶으면 t 빼기 얼마야? 12. 얘가 0이래. 다행히 t가 0이라는 건 출발선에 서 있는 거죠. 제로 값이니까. 출발해서 12초 후에 다시 0으로 왔대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t는 얼마예요? 즉 12초 후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아? 상식선에서 풀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만 풀면 0하고 10인데 문제를 해석하니까 12초요 라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가감하게 너한테 9-1번을 시켜보겠어. 똑같은 문제 지금 4개 풀었잖아. 응? 그럼 9번 정도는 풀 수 있어야지. 근데 9번이 조금 더 쉬워 보이지. 9번이 조금 더 쉬워 보여? 9-1번을 풀어. 너에겐 9-1번을 시키겠다. 널 잘 가르쳐가지고 고등학교 때 꼭 전교권으로 만들고 말리라. 좋아? 그러기 위해선 네가 숙제를 많이 풀어와야 되겠지. 네. 좋아. 학교는 가까운 데 갈 거야? 좋은 학교 갈 거야? 여기서 말하는 좋은 학교라는 건 자사고? 네. 그래요. 야, 근데 여학생이 이 동네에서 자사고 가기가
몇 군데 없어. 차 타고 가면 전화가 없잖아요. 저 자고 오는데. 아니. 그 마땅히 갈 만한 데가 없어. 에이, 좋은 데 얼마나 많은데. 어디 갈 건데? 근데 그게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꿈. 꿈. 거기 이제 100명씩 서울대를 가고 그러니까 이제 쌤 여기 외국어 알아요? 알아요. 거기. 예, 용인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고등학교가 맞아요. 풀네임입니다. 맞아요. 용인에 위치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근데 거기가 외국어는 이과래요. 그래가지고 아, 외고 아니야 거긴. 맞아요, 외국어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대학교 부속고등학교인 거야. 거기랑 또 기독교 고등학교인데 거기 작아 그래요. 그냥 거기 쌤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 안 오는. 그래요. 근데 네. 거기 떨어지면 일본 가야 돼. 네. 저 용인 외대부고는 꽤 입결이 높아요. 맞아요. 거기 다들 뚫고 가야 돼요. 너희 학교에서 전교 1등 해야 돼. 엄마. 근데 거기 진짜 50점 안에는 지금 바로 서울대 갔어요. 진짜. 솔직히 그렇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용인 외대부고를 네가 붙었다. 쉽지 않을걸? 그게 좀 쉽지 않긴데. 가서 3년 동안 잘 버텨야지. 어려워. 근데 그거는 특정 한 과목만 잘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 받아요. 올 A 수준이 아니라니까. 너희 학교에서 네 이름을 다 알아야 돼.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장윤서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 3학년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전공은 특정 맞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희 학년에서 너를 모르는 애가 없어야 되고. 그냥 인싸면 되지 않아요? 아이, 인싸면 아니. 그게 안다는 게 그게 네가 뭐 춤추고 노래 불러서 안다는 거겠냐? 에이, 아니죠. 범접할 수 없는 월등함을 네가 보여야 돼. 근데 저희 학교에 대한대생이 공부 잘해요. 애들이. 맞아요. 네. 빡세요. 대한중보다는 확실히 잘하지. 왜 둘이 붙어 있는데 대한중은 공부를 엄청 못하고 대한여중은 잘할까? 그러게요. 분명히 두 개가 다만 하나 붙어 있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네. 맞아. 틀은 잡았네. 그래. 이게 끝에 끝으로 밀어놓으면 되잖아. 네. 그러면은 가로 길이가 얼마나 빠진 거야? X 마이너스 그렇죠. 세로 길이가. 25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게 두 개를 곱해. 그랬더니 얼마야? 7. 그렇지. 그런데 그게 정답이야. 답이 그럼 전개했어? 네. 전개하면 얼마야?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65x 더하기 더하기 300. 는 0. 완벽해. 풀면 나와 이제. 근데 이 문수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가 이렇게 거꾸로 쓰니까 그러지. 바르게 써야 돼. 바르게 써야 보여. 나도 거꾸로 쓰면 안 보여. 근데 바르게 써야 보여. 4를 넣으면 아니죠. 5. 그렇죠. 그렇네. 그렇지. 그래서 x 값이 얼마야? 그런데 문제 설정 값상 폭이 도로가 60이면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잔디밭에 다 밀어버린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길의 폭은 얼마가 되겠어? 5. 5가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야. 쉽죠? 네. 완벽해. 자, 오늘 윤서한텐 두 개를 가르쳤어. 뭐? 판별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뭘 가르쳤어?
써져 있는 건 네 개를 가리켰거든. 첫 번째가 판별식이고 두 번째가 표현법, 세 번째가 근의 형태.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나머지 하나는 P 빼기 Q 루트 M. 우린 이걸 뭐라 불러? 켤레를 갖는다. 켤레근을 갖는다. 네 번째가 이제 활용이죠. 근데 활용은 문제를 읽고 수식화시키는 거잖아. 문제를 읽어야 되는 거죠. 짝수 D를 오리지널 D가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짝수 D가 뭐죠?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괜찮습니까? 양수면 양수면 두 개, 0이면 중근, 음수면 실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표현하겠다. 꼭 체크해야 되는 거. 맨 앞에 있는 개수는 체크를 해야 되겠다. 켤레근의 형태를 갖는다. 켤레근의 조건은 뭐예요?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에만 켤레를 갖는다. 개수가 무리수이면 켤레를 갖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문제를 읽고 수식화시켜야 되겠다까지. 한 장 넘겨. 진짜 활용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100문제 풀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거야. 진짜 아니 근데 활용이 좀 푸는 맛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뭔가 그 맞아요. 네. 근데 함수는 없어요. 다음 주부터 함수 들어가요. 진짜. 네. 자, 일단 소단원은 끝냈으니까 네 문제, 세 문제 한번 해볼까? 2번, 3번. 3번. 2번, 2, 3, 4, 5, 90. 2, 3, 4, 90. 다섯 문제. 시간은 15분 정도. 10분 정도 줄게. 쉬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네, 질문 받아볼게요. 자, 2번의 답은 2분의 3. 3번의 답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4번의 답은 5번. 9번의 답은 2. 10번의 답은 2. 3번, 네. 2번의 답은 2분의 3. 3번의 답은 x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아, 왜? 좀 많이 틀려가지고. 자, 몇 개? 일단 처음 봐요. 2, 3, 4? 게다가 10까지요. 그럼 뭐야? 9번 하나 맞힌 거야? 네. 2, 3, 40. 네 문제. 페이지 90쪽. 문제 번호 2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2k 중근을 갖도록. 자, 중근이라는 건 근이 몇 개? d가 0이란 소리겠죠. 그래요? B자리에 있는 수가 4K라는 건 짝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짝수 D를 써보자.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란 소리죠. 이해돼요? 그래서 4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은 0. 2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 2, 1, 3, 1 빼기 플러스. 그래서 2k 마이너스 3, k 플러스 1은 0. k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인데 문제에서 양수 k 값을 구하십시오.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중근이라는 거 활용 못했어? 3번 가볼게.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이 두 근이 마이너스 3이랑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6은 0이란 소리겠죠. 괜찮아요?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b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체크할 수 있겠어? 괜찮아? 자, 이랬을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2는 0을 구하십시오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18 x 플러스 12는 0을 푸십시오. 마이너스 3으로 싹 다 나눌게. 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쓸 거야. 근데 짝수죠? 짝수 근해 공식을 쓸게. a분의 마이너스 b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라고 근을 표기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4번 가볼게.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한 근이 5 플러스 2 루트 6이라고 합니다. 유리수 ab를 구하세요. 유리수 ab를 구하세요. 그럼 개수가 전체가 유리수죠. 그럼 무슨 근을 가지고 있다? 혈내근을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가 5 플러스 2 루트 6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얼마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5 마이너스 2 루트 6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것이다. 그래요? 얘를 잠깐 내가 a라고 부르고 얘를 잠깐 b라고 부를게. 그러면은 x-a, x-b는 0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괜찮아? 그래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10. 두 개를 곱하면 얼마야? 1. A가 얼마야? B가 얼마야? A에서 B를 빼면 얼마야? 네. 확인돼? 괜찮아? 잘만해? 10번 가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m랑 8m인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의 둘레에 폭이 일정한 산책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산책로의 넓이가 88이다. 꽃밭이 꽃인가 이게? 꽃 그린 지 오래됐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유치원 때 꽃을 이렇게 그렸대. 꽃을 그냥 점점점으로 찍었대. 어쨌든 꽃밭이야. 그래요? 그러면 꽃밭에 가로 길이가 10m고 세로 길이가 8m인 꽃밭이 있어. 여기에 일정한 둘레길을 만들었대. 폭이 일정한. 그럼 당연히 이 폭을 우리가 x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산책로의 넓이는 요 테두리의 넓이죠. 맞습니까? 이 테두리의 넓이가 얼마래? 자, 여기서 요 길이는 얼마 할까? 그렇지. 요 길이는 얼마 할까? 훌륭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 꽃밭의 넓이는 얼마예요? 꽃밭의 넓이. 그래. 여기가 80이죠. 그러면 10 플러스 2x 8 플러스 2x 즉 전체 넓이는 꽃밭의 넓이와 둘레길의 넓이의 합을 말하는 거죠. 168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여기서 2로 묶어낼게. 그럼 x 플러스 5죠. 여기서도 2로 묶어낼게. 그러면은 x 플러스 4가 되겠죠. 괜찮아요? 2 곱하기 2는 얼마야? 그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0 마이너스 42 0. 즉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22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그래서 x값이 2 아니면 마이너스 11인데 마이너스 11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둘레길, 즉 폭은 얼마다? 2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가 세운 식하고 틀린 게 뭐야? 틀린 거 없어요. 아, 틀린 게 없는데 답이 틀렸어? 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아니 근데 저거 안 묶었어요. 안 묶어서도 풀어도 되죠. 나는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묶어버린 거지. 사실 안 묶어도 식은 나와야, 답은 나와야지. 똑같은데? 식이 똑같은데 답이 안 나왔다. 연습 부족. 알고는 있지만 답을 맞출 수는 없다. 더하기를 빼기로 했어? 아니요. 그럼 아니 16 더하기 20을 32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8이 나와가지고. 더하기는 제가 잡아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극복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 넘겨봐. 자, 여기까지예요. 95쪽까지가 우리가 숙제해야 돼. 그치? 네. 이렇게 교재는 여기까지 할 거고, 이렇게 하프 테스트 볼 거야.